볼게요. 문제. 네. 안 했더니 이게 좀 시간이 좀 축소가 되더라고요. 이게 짜잘짜잘한 거 일단 하고, 왜 제가 이렇게 좀 높아심을 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부가소득, 원가회계 쪽을 하면, 법인세 쪽이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서 없어져요. 진짜예요. 그럼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뭐죠? 법인세 입력할 때, 불러오기 하는 것도 직접 입력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까먹어서. 알죠? 진짜로. 그때 불안해가지고요. 시간 어떻게든 절약하려고. 알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든, 머릿속에서. 알죠? 많이 당했다게 아니라, 많이 당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왔어.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살려주세요라고는 안 했지만, 아셨죠? 자, 보실게요. 뭐냐면, 지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만을 참조해서 지금 입력해야 될 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입력하래요. 일단 얘 나오면 승질나는 문제 일단. 자, 3 중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일단 2월의 계산 탭은 탭이 있어요. 탭이 있고 일단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가란 얘기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서식도 작성하래요. 그리고 또 승질나는 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하라고 했으니까 짜증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이나 해, 세 번이나. 자, 밑줄 당사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왜 중소기업이 중요하냐면 우리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애가 딱 2개 외워달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주말반에서 많이 느꼈는데 주말반 6일 동안 안 하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틀 빠졌으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맞죠? 뭐냐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맞죠? 그 다음에 그 외국 납부 세액공제 요 2가지는 제발 좀 외워줘. 제발 좀 최저한세 안 걸리는 거 아셨죠? 그거 빼고는 우리 시험 목적상은 다 최저한세 걸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아셨죠? 좀 잘 암기해 주시고. 자, 보죠. 그럼 보니까,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억 5천이래요. 5천이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액이라는 건 가산조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산조정이 2,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액 1억 4천만 원은 차감조정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갑자기 4번째 점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3에 들어가야 될 놈이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들어갈 놈이냐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송금산입액까지를 법웬이라고 했죠. 법웬. 이게 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왼쪽에 입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화면 보세요, 화면. 왜냐면 우리 시험에 주로 이쪽 많이 내거든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요쪽 많이 내요. 여기까지. 당기순이익, 가산조정, 차감조정,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2월 송금산입, 2월 결손금 여기까지를 주로 내거든요. 법인세 왼쪽 나머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안 내고 맞죠? 그럼 지금 문제는 우리가 요걸 안 준 거예요. 기부금 한도초과 2월 송금산입 2월 결손금 안 준 거예요. 알죠? 근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단기순이익, 입금산입, 가산조정, 송금산입, 차감조정을 던져준 거예요. 많이 푸시다 보면 이게 법인세 왼쪽인지 얘는 최저한세 가야 되는지 다 돼요. 알죠?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지. 자, 됐고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점부터는 이제 세액 감면 이런 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가 나오면 여기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에 가야 되는 앤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야 되는 인지를 골라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해볼게요. 자, 일단 4번째 점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이다라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세액 감면에 밑줄 좀 치시고 세액 감면. 세액 감면에 밑줄 좀 치시고 불안해가지고 끊길까봐 아주 제일 불안했죠. 그럼 질문. 그럼 세액 감면이니까 얘는 세액 공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세액 X다라는 건 뭐냐면 세액공제 3 안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액공제 3엔 안 가요. 세액 감면이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가 최저한세 안 걸리는 애다라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없죠? 없으니까 최저라는 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가야 될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오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밑줄. 단기 발생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밑줄 좀 치시고. 자, 그럼 얘는 이름 자체에서 세액공제가 들어왔죠? 세액공제가 들어왔으니까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쓰린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얘는 우리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중소기업이라고 안 줘도 중소기업이에요. 왜? 그럼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시험에서 안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당사는 중소기업이며라고 줬지만 최근엔 안 줬어. 근데 여기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인 거예요, 당연히. 중소기업 아니면 안 해줘요, 여러분들. 알죠? 이상하지 않으셔. 이의제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잖아요. 그럼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애죠? 안 걸리는 애니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3에서는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큰일 나, 이거. 입력하면 난리 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 밑줄. 요게 좀 어려워요.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700만 원인데 전기로부터 2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3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350만 원이어서 총 700만 원이다 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는 이름 자체에 세액공제 들어가니까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는 입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최저한세 안 걸린다라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최저한세 걸려요. 걸리니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도 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래서 꼭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3가 있었을 때. 물론 3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최저한세는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 점 원천납부세액은 누가 봐도 기납부세액이잖아요. 그럼 법인세 오른쪽이지 뭐. 우리 기납부세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점 밑줄입니다. 자,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최저한세 배제 있잖아요. 배제는요, 세액 감면부터 배제되는 게 좋아요? 세액 공제부터 배제되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 적혀져 있긴 해요. 세액 공제부터. 왜? 세액 감면은 2월이 안 되니까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맞죠? 그 세액 공제는 올해 못 받아도 2월 돼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액 공제부터 배제당하는 게 좋다 이 뜻이에요. 또 전년도 우리 과거의 세액 공제하고 단기분 세액 공제 중에 뭐부터 배제되는 게 좋아요? 그 단기분. 왜냐하면 단기분은 올해 배제돼도 10년간 2월이잖아요. 올해 2월 될수록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2월 된 세액 공제 올해 못 받으면 얘는 그러면 한 5년, 4년밖에 2월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옛날 분 말고 올해 연도 세액 공제에서 배제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시겠죠? 그 말은 요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은 우리 요거는 걸어줘. 알아서 컴퓨터가 세액공제부터 배제해 주는데 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있잖아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기분, 단기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단기분에서 먼저 배제시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죠? 전년도에서 배제시키면 난리 납니다. 먼저 배제시키면 큰일 나. 알죠? 진짜로 입력한 거 다 봐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위 이외에 세무조정 자료는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번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법인세 비용이 얼마 있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가산조정에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5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법인세는 무조건 송금불산이 기타세 일출이잖아요. 그때는 가산 조정이 더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때는 2,700이 아니라 3,200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당사는 분납하고자 한대요. 뭐 1,000만 원 넘나 보죠, 뭐. 맞죠? 우리가 분납할 건 법인세 오른쪽에 입력하면 돼요. 자, 그리고 고용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대요. 이거는 듣고 버리세요. 우리 시험에 장난치지는 않을 거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꼭 고용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도 돼요. 알죠? 그럼 해주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자, 그러면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들어옵니다. 자고로 법인조정 2에 있습니다요. 2. 자, 2 오셔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거 좀 확대 좀 할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오시면 우리 일단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왼쪽은 일단 입력이 돼야 되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억 5천이라 줬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3억 5천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입금산입 가산조정이 2,700이었죠? 2,700. 그 다음에 송금산입액 차감조정이 1억 4천. 또 나머지 뭐 기부금 한도초과 2월 송금산입, 2월 교수원금은 문제에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2,503만 원이 나와요. 2,503만 원. 그죠? 여기까지밖에 입력 못해요.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최종적으로 받냐를 입력하는 건데 요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걸러주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입력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그리고 저장을 눌러야 컴퓨터에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와서 최저한세 계산이 줘요. 그래서 저장을 누릅니다.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오른쪽도 작성해야 되거든요. 나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서요. 우리가 최저한세 걸리는 애가 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였죠. 세액공제 중에서. 얘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끌고 오거든요. 얘를. 근데 여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리니까 안 끌고 와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가가지고 최저한세 걸리는 애를 끌고 오기 위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짜증나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법인조정 1으로 갑니다. 1. 자, 1으로 가면은 6시 방향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클릭하셔가지고요. 아까 문제에서 어디 탭 입력하라라고 했냐면 여기 단기 3번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네, 여기 3번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름 자체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니까 세액공제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세액공제가 딱 2가지였어요. 어떻게 2가지였냐면 5번째에 단기 발생 연구 인력 개발비랑 고용증대 세액공제였죠. 그럼 순서대로 할게 그냥.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 일단 해당 세액공제를 여기 F2번 눌러서 찾는 겁니다. 찾아요. F2번으로. 한 2글자 정도 치시는 게 검색이 더 잘 됩니다. 많이 치시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있어요. 연구 정도? 단기라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연구라고 치시면 이렇게 2개가 보이실 거예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이렇게 2개가 보여요. 하나는 최저한세 제외고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이죠. 둘 중에 뭐 잡아야 될까요? 제외. 우리 중소기업이었잖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아래 거 입력하는 거지만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안 걸리는 거니까 요거 잡아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냐면 단기 발생이죠? 단기 발생이니까 2024년 12월이구나. 30일이 넘구나. 그래서 일단 12월 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12월. 12월. 요때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2024년도니까 단기분이죠? 그 세액이 얼마냐, 그 세액공제가 얼마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였냐면 3,500인가? 350만 원이잖아요. 350만 원이 단기분이 되겠죠? 단기분.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알아서 단기분으로 가요, 이건. 2024년도에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350만 원이 단기분이다. 단기분 세액공제다. 이렇게.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 있고 여기 2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넘버 2에다 입력하셔야 돼. 이렇게 할까? 알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세액공제가 뭐가 있었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얘도 마찬가지로 F2번 눌러서 고용 증대니까 여러분 얘가 되겠죠? 뭐 청년이라고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을 증대시킨 요게 맞을 거예요. 그죠? 잘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일단 얘는 두 가지 있었죠. 전년도 거랑 당년도 거 나눠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그럼 전년도 거는 2023년 12월 달에 발생한 거잖아요. 12월. 그리고 얘는 단기분이 아니라 2월분입니다. 맞죠? 2월분에 350만 원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350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요 세팅된 날짜로만 잡으시는 거예요. 2023년도니까 단기분은 아니잖아요. 넣으시면 안 돼. 자, 그럼 요 350만 원의 세액공제는 2월 된 몇 차 연도예요? 전년도 거니까. 그렇죠. 올해 연도 입장이 350만 원은 2월 된 1차 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다라고 걸어주는 거예요. 대자로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월분은 2월 된 몇 차 연도까지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기분은 요 아래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쓰셔야 돼, 나눠서. 그래서 2020 똑같이 치면 되겠죠? 그 위에 있는 거랑 12월. 자, 얘는 단기분이니까 350만 원이고요. 단기분은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 단기분 쪽에 해줘요. 2월을 걸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렇게까지밖에 못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휠 좀, 오른쪽 뭐라 해야지? 오른쪽으로 쭉 좀 휠 좀 여러분들 당겨 보실래요? 당겨? 밀어? 밀어 보실래요? 밀어 보시면 이제 최저한세 걸림에 따라서 얼마가 배제가 되는지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도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알죠? 대신에 저장을 눌러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끌고 와요. 최저한세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고 얘도 닫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 121번부터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을 누릅니다.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처음 화면을 오셔서 이게 승질나요.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처음 화면으로 오셔서 법인 조정 툴을 가보세요. 법인 조정 툴을 가보시면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아래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 하실 일은 불러오기만 하시면 최저한세를 알아서 컴퓨터 계산해줘요. 불러오기 누를게요. 보라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하면 뭔가 가지고 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최저한세가 중소기업이 7%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한세가 지금 얼마냐면 1659만 원이 최저한세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얘입니다, 얘.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감면 후세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잖아, 여기. 여기를 여러분 입력을 잘 못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감면 후세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다 받았을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다 받았을 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125번 감면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컴퓨터가 700만 원은 끌고 왔죠. 요거 어디서 끌고 온 거냐면 세액공제 3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700만 원을 다 받았을 경우 이 뜻입니다. 해석하면. 됐죠? 그럼 질문. 그럼 여기 123번이 감면이잖아요. 세액감면.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저 말고 문제.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맞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체크하시란 얘기예요.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세액감면이잖아요. 얘가 최저한세 걸렸죠. 걸렸는데 세액공제 3에는 안 들어가니까 안 불러온 거예요, 컴퓨터가. 뭐 어거지로 집어넣어야죠, 뭐. 맞죠? 그래서 세액감면 쪽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519만 7,400원도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죠. 여기다가 519만 7,400원 여기다가 해석하면 요 말이에요. 그럼 요 말, 요거 해석하면 요거 이 말입니다. 뭐냐면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520만 원 정도와 그다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700만 원을 다 받았을 경우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세액이란 말이에요. 즉 12832 1283만 2,600원이 감면세액이 감면세액. 그걸 다 받았을 때. 맞죠? 근데 최소한 얼마를 내라라고 돼 있어요. 어쩌 최소한 요게 최저한세거든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친 게 요게 최저한세예요. 최라고 할게 그냥 최저? 그러면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고 있어요? 적게 내고 있어요? 적게 내고 있어요. 여기. 이 조특법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 받다 보니까 1,283만 2,600원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1,659만 원은 내래요. 맞죠? 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최저한세보다 적게 내고 있잖아요. 적게 내고 있으니까 일부 배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제될 게 컴퓨터 자동 계산해줘요. 대략 눈으로 보셔도 한 370만 원 나오죠? 대략. 배제될 게 370만 원. 그렇지 않 대략. 그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요게 배제. 요게 배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너, 물론, 요거.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으니까, 375만 7,400원인가 봐요. 3757 400만큼 적게 내고 있으니까, 배제돼, 요만큼, 배제된 나라서 세액 감면에서 배제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납세자한테 유리하려면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면서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세액공제 700만 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 원에서 3757 400을 배제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요 배제될 거는 아까 했던 세액공제 3로 가면 되겠죠. 가는 거고 또 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거.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 되는 거죠. 빨간색 친 게. 요거. 세액 감면은 519만 7,400원 중에 배제되는 거 없으니까 519만 7,400원의 세액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700만 원은 375만 7,400원이 배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24만 2,600원 정도가 최저한세 걸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게 우리가 뭐를 의미하냐면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요 숫자, 요 두 개 더한 숫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요건 계산기 뜯으셔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러 갑니다. 일단 3부터 갈게요. 3에서 배제되는 거 요 3757400 있잖아요. 그죠? 요거 3757400 입력하러 가야 되거든. 배제되는 거 갑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 입력한 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였거든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아니에요. 여기서 배제 못해요. 최저한세 안 걸리는 애에서 배제하면 어떡해요? 최저한세 걸리는 애부터 배제해야지.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아래쪽 요 두 개, 여기 700만 요 두 개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위쪽에 입력했던 게 작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월 된 350만 원이었고, 이게 단기에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350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디에서 배제가 먼저 되는 게 아까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단기 거. 맞죠? 그러니까 단기분 350만 원에서 배제가 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근데 보니까 지금 배제가 될 세액공제가 3757400이네요. 3757400이죠. 그러면 일단 요 단기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350만 원까지가 최대로 배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350만 원 입력하고요. 얘는 다 배제. 그리고도 얼마가 아직 배제될 게 모자르냐면 여기 350만 원 배제시켰잖아요. 350만 원만큼 배제시켰으니까 그러면 2월분에서 25만 7,400원이 추가로도 배제돼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257400이 배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257400 요렇게 요거는 이제 2월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257400이 배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757400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했던 요 두 개를 더한 게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배제가 3757400이 돼서 요 두 개를 더한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배제된 걸 제외한 요 두 개 합친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리셔야 되는 계산기. 계산기 잃어버려가지고. 계산기 누가 가져왔지, 진짜? 근데. 자, 5197400, 3242600 하면은 844만원 나오네. 844만원.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 844만원이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844만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가지고 121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 최저한세에 적용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냐? 얘가 844만 원이었죠, 방금. 844만 원. 됐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거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난다. 아까 단기 발생 여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리는 세액공제잖아요. 그럼 다 받을 수 있다는데 350만 원은 조심하시고. 그래서 350만
350만 원은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니까 350만 원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없었죠? 없었고. 그 다음에 중간예납세액도 없었고. 자, 원천납부세액이 88만 원이라고 7번째 점이 있을 거예요. 88만 원. 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분납할지 말지는 여기 153번 보시다라고 했죠. 153번. 그렇죠? 153번. 지금 문제에서 분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그러면 우리가 분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분납을 얼마 할지는 2천만 원 기준 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분납. 그렇죠? 여기에서 1,000만 원 뺀 221만 원을 분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요 154번에다가 분납할 세액 221만 원. 네, 입력을 해주시면 1,000만 원은 원샷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221만 원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3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나오면, 자, 보세요. 세액공제 3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배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우리가 아까 세액공제 3에서 입력을 하니까 요 700만 원을 불러왔죠. 그럼 만약에 세액공제 3 문제가 안 나오면 이것도 아까 했던 특별세액감면처럼 다 어거지로 치셔야 돼요. 한 방에. 세액 감면은 우리가 519만 7,400원 불러온 게 안에 직접 넣었잖아요. 요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알아서 최저한세에 걸린다라고 해서 다 끌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3 문제가 안 나오면 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든 세액감면이든 다 입력 다 하셔야 된다라는 여기다가 아셨죠? 자, 됐어요.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우리 2시 30